것처럼 첫 번째 저하고 이제 두 번째 발표는 그 도전형 심리 연구 관련돼서 25년에 선정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열심히 지금 선정 평가 받고 협약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과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이어서 이제 그 두 개의 교수님 발표는 이제 올해 저희 학회에서 참여하고 계시는 이제 신진 연구자분들의 연구 주제와 관련된 그런 발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발표를 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마 테스트 학회에 참여를 많이 해보셨을 텐데 아마 들으시면은 기존에 아마 테스트 학회에서 들으셨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저런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목은 인공지능 기반 반도체 비전 검사 장비 실시간 진단 및 고장 예측 시스템 개발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반도체 공정에 굉장히 이제 많은 장비들이 들어가는데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주기적으로 유지 보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사후적으로 어떤 고장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게 되는 그런 유지 보수 전략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고장에 대한 대응이 좀 늦어지게 되면은 장비를 셧다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게 이제 공정 전체 시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라고 하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예지 보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결국에는 장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이게 어떤 이상 동작을 나타낼 것 같다 아니면은 특정 부품의 수명이 닿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미리 사전에 알려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엔지니어가 이제 얼럿을 받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이제 유지 보수를 사전적으로 예측적으로 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는데 이 연구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장비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는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놀랍게도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많은 그 공정 장비들에서 데이터들이 계속 생산이 되고 있어요. 네. 뭐 전압 정보, 뭐 전류 정보, 온도 정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몰라서 사실은 축적되고 활용되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그냥 데이터로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해서 이 예지 보전하고 좀 접목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가 이상 상태다, 정상 상태다, 아니면 어떤 특정 부품이 조만간 수명이 다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장비의 상태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에 대한 그 기준점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도메인 날리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장비사들이 제일 잘 아는 정보거든요. 어떤 부품이 어떻게 됐을 때 이게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더라, 고장이 나더라, 어떤 부품 어떻게 교체해야 되겠더라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사실 이러한 그 유지보수에 관련된 부분이 사실 큰 관심을 갖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기준을 설정해야 될지조차도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예지보전 연구가 굉장히 필요한 어떤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제는 특히 이제 예지보전을 개발을 하는데 특히 이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으로 선택을 한 게 반도체 비전 공사 장비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전 인스펙션 장비, 잘 아시는 것처럼 웨이퍼를 비전을 통해 가지고 검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이퍼의 얼라인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특성에 따라서 실제 어떤 특성 평가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예민한 어떤 그런 장비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예측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저희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으로 예지 보존 기술을 개발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반도체 비전 검사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본 과제의 이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지 보존을 잘 하기 위해서는 특정 보장을 잘 상태를 대변할 수 있는 데이터를 잘 획득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획득된 데이터를 가지고 잘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고 이러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상이다 아니면은 고장이다 그리고 수명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측적으로 판단해주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인공지능을 주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제는 좀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본 과제가 이제 1, 2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1년 정도 수행을 하게 되어 있고 2단계가 이제 3년 동안 수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비주얼 인스펙션을 장비를 만드는 기업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꾸려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사업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1단계는 기본적으로 이 피저빌리티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확인된 피저빌리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단계 때에는 실제 비주얼 인스펙션 장비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피저빌리티를 보는 데에서 어떤 타겟을 선정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잘 보이진 않지만은 비주얼 인스펙션 장비는 크게 이제 웨이퍼를 이송하는 이송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부,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타겟으로 하는 부분은 웨이퍼를 이송하는 이송부를 타겟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그래서 웨이퍼가 이송이 될 때 이송과 관련되어 있는 부품이 노화되거나 뭐 이럴 때 이게 실제 인스펙션 장비의 검사 결과라고 연결이 지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송부에 저희가 조금 집중을 하게 됐고요. 그 이송부와 관련되어서도 굉장히 여러 부품들이 관계가 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리니어 가이드라고 하는 부품을 저희가 핵심 부품으로 잡았습니다. 리니어 가이드는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은 웨이퍼를 이송해줄 때 이송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부품이 되겠습니다. 이 리니어 가이드가 사용을 하게 됨에 따라서 실제 노화에 따라서 부품이 미스얼라인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진동 때문에 이런 특성들을 안 좋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니어 가이드와 관련된 그런 부품을 선정을 하고 이 부품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취득하는 작업들을 이제 1차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취득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시키게 되고요. 그 학습 기반으로 해서 리니어 가이드가 현재 정상 범주에 있는지 이상 범주에 있는지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리니어 가이드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기계적인 마모에 의해서 성능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간으로 따지면은 점차 성능이 계속 안 좋아지는 방향의 경향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향성을 저희가 잘 파악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부품의 수명을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그 데이터, 취득되는 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으로 수명을 예측하는 그런 연구까지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연도는 피저빌리티를 보는 부분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실제 리니어 가이드의 센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예지 보전의 가능성을 일단 확인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관련된 예지 보전 연구는 굉장히 많은 그 제조 관련된 장비에서 사실 많은 연구가 되어 있었어요. 많은 연구가 되어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실제 어떻게 데이터를 획득할지,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그 명확한 솔루션이 쓰지 않으면은 오탐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지 보전이라고 하는 거를 기능을 지원을 하더라도 실제 쓰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너무 오탐지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기능을 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껏 기능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할지가 1차 연도에 주요한 어떤 피지빌리티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연도에는 그걸 확장시켜서 장비 수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걸 이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연도에 리니어 가이드를 중심으로 봤고요. 2차 연도에는 리니어 가이드 외에 비주얼 인스펙션 장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고장들을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확장을 시켜서 그 확장된 고장에 따라서 데이터들을 취득할 예정에 있고요. 그렇게 이제 취득을 하다 보면은 센서도 굉장히 여러 개의 이종 센서들이 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종 센서들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취득을 해서 인공지능이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게 되냐면 그 학습하는 경향에 따라서 1차 연도는 리니어 가이드를 봤지만 이제는 고장이 확대되기 때문에 여러 부품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니까 여러 센싱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게 어떤 부품의 이상에 의한 것이 도미넌트한 건지를 부품을 진단할 수 있게 이제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부품 단위의 이상을 탐지하는 그런 역할들을 2차 연도에 주로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한 여러 부품별로 부품의 수명을 예측하는 그런 걸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다 이제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실제 비주얼 인스펙션 장비의 전체의 고장들을 종합적으로 장비의 상태를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품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게 되고 부품을 수명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솔루션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예지 보전은 일종의 예지 보전을 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지원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지금 수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부품을 교체해야 될지에 대한 유지 보수에 대한 일종의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일종의 대시보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종합적으로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상 상태의 부품이 어디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특정 부품의 수명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시보드까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2차전지 궁극적으로는 고장이 확대되고 다양한 센싱 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학습을 통해서 그 상태는 일종의 대시보드를 통해서 실제 엔지니어가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개발하는 것이 궁극적인 어떤 그런 목표 지향하는 방향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예지 보존 기술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많이 연구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오탐지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적용에 도움을 실제 산업에 많이 주고 있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리니어 가이드와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은 기존에 거기서 리니어 가이드의 마모에 따른 여러 가지 진동이 변화되는 그런 베리에이션들을 센싱을 통해서 하는 연구들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과 조금 차별화되게 저희가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실제 이 산업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좀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일종의 차별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예지 보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지금은 비주얼 인스펙션 장비를 타겟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이게 비주얼 인스펙션 장비가 아니라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여타 다른 장비로 확장될 수 있는 굉장히 높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리니어 가이드나 거기 들어간 여러 부품들을 모니터링하는 것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른 장비에서 어떤 고장을 일으키는 도미넌트한 컴포넌트가 파악이 된다 그러면 그 컴포넌트와 데이터 간의 메커니즘을 파악을 하게 되고 그 필요한 데이터를 센싱을 통해서 학습을 해주게 되면 다른 장비에서도 예지 보존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여러 가지 기술로 확장할 수 있을 걸로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관련돼서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조금 소개를 좀 드리면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예지 보존과 관련돼서 연구를 좀 많이 진행을 좀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 과제를 지금 저희가 한 4개 정도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저희가 지금 테스트 학회에 다 오신 것처럼 비주얼 인스펙션 장비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AT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T에서 들어가는 드라이버 IC의 어떤 그러니까 서멀 디그라데이션, 열화에 의한 어떤 그런 그 디그라데이션을 보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지 보존을 하는 그런 연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비가 동작을 할 때 발생되는 열에 의해서 채널이 열화가 되면은 실제 전송해야 되는 신호가 제대로 전송되지 못하는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손실들을 예지 보도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그런 연구들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AT에 들어가는 실제 드라이버 IC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평가 보드를 구축을 하고 여러 평가 환경들을 구축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의 어떤 기존의 어떤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비주얼 인스펙션 장비를 좀 타겟으로 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런 연구를 할 때 예지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 모델들을 많이 써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데이터에 따라서 가장 최적의 어떤 인공 모델을 선택을 하고 적용하는 연구들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좀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연구의 히스토리가 본 연구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요거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리니어 가이드 센싱할 수 있는 센서의 그 실험지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PDM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 있었는데 오탐지율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웨이퍼 옮기는 플레이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리니어 가이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은 보통의 이제 이런 리니어 가이드를 만들거나 이게 플레이트가 되거나 이런 장비에서는 이 장비의 변형을 가하게 되면은 신뢰성 이슈하고 맞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사 입장에서는 장비의 변형을 생기는 거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리니어 가이드가 마모에 의해서 틀어지는 것을 센싱하기 위해서는 이 외부에다가 센서를 달아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이 가속기 센서인데 진동 센서를 외부에 달아서 외부에서 측정되는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장비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장비의 리니어 가이드에서 오는 보유한 어떤 진동수 외에도 주파수 외에도 실제 장비에서는 여러 가지 공진이랄지 아니면은 여타의 노이즈들이 굉장히 많이 낀 데이터들을 획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센싱 데이터를 통해서 장비의 상태를 잘 모니터링하고 싶어도 이미 그 속에는 굉장히 많은 노이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예지 보전을 해도 오탄주율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이러한 어떤 방법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그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실제 앞에서 봤던 그 리니어 가이드를 분해한 분해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굉장히 여러 부품들이 들어갑니다. 스크류도 있고, 베어링도 있고, 여러 가지 부품도 있고, LM 블럭도 여러 부품들이 있는데, 이 리니어 가이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장의 메커니즘은 왼쪽에서 보시는 이런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스크류 넛이나 LM 블럭이나 베어링 같이 여기 보면은 하중에 대한 문제, 볼 빠짐, 그다음 윤활 부족이나 그런 마모들 이런 것들이 리니어 가이드의 이상을 만들게 되는데 이 이상들을 가장 적절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획득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뒷장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외부에다 센서를 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니어 가이드 실제 분해한 실제 제품에 대한 분해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어떤 액추에이터 부분, 그 다음에 스크류 너트, 베어링 이 부분에다가 실질적으로 그 해당 부품의 고유한 진동수를 측정할 수 있게끔 센서를 인베디드하는 것들을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베디드를 해서 외부의 데이터의 노이즈의 간섭이 없이 최대한 이 특정 부품의 고유한 진동, 특정 그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비는 굉장히 데이터를 획득되는 데이터의 품질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는 뭐냐면 저희가 여기에 다는 것들이 요 센서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거랑 달리 굉장히 작은 멤스 기반의 센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센서들을 보시는 것처럼 이 노란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센서를 실제 인베디딩을 해서 그 센서를 통해서 저희가 보유한 주파수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리니어 가이드의 블락이 변형이 되는 것들을 기업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센서를 결국 집어넣게 되면은 이 센서를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일정 부분 리니어 가이드의 구조, 기부적인 구조가 조금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생각하는 것은 가장 최소한의 기부물의 변형을 통해서 이 센서를 장착을 해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에 대한 연구들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센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사실은 비쌉니다. 비싸서 저희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이슈는 뭐냐면 어쨌든 이 비싼 센서를 통해서라도 기존 방식과는 다른 데이터 획득 방법을 통해서 정확한 예지 보존을 하려고 하는 것은 충분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이게 2단계의 실제 장비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센서와 관련된 솔루션도 저희가 확보를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가의 센서와 그 다음에 고품질의 데이터의 확보를 통해서 1차년도 피저빌리티를 보는 결과와 유사한 수준의 어떤 그런 센싱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챌린징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1차년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저희 뭐 아직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제 생각에는 저희는 정말 열심히 해서 2차년도에 꼭 2단계를 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 들어갈 때에는 꼭 이 리니어 가이드 개발된 리니어 가이드를 평가장에 꼭 들고 가서 우리가 기존의 어떤 그런 PDM을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PDM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리니어 가이드 블럭을 개발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성적 평가장에 들고 가서 저희가 꼭 어필을 할까 그런 목표도 좀 세우고 있습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원래 모든 발표를 다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혹시 교수님 발표 들어보시고 나서 질의응답 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한 2개 정도만 질의응답 진행할까 하거든요.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네. 마이크가 좀 있으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말씀 나왔습니다. 지금 하시는 연구 내용에서 잘 들었고요. 아무래도 어떤 장비에 대해서 고장 진단을 하시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분석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달려있는 센서들이 신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용하시는 램스 센서 같은 경우가 어쨌든 장비의 고장도 있지만 그 센서에 대한 고장 진단도 좀 필요하고, 그 센서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할 텐데, 그런 실효성 내용, 그 센서, 램스 사용하시는 센서에 대한 그 정확도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정확한지를 알 수 있는 표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사용하시는 거야,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는 게 있을까요? 센서 자체에 대한 물론 정확성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이 리니어 가이드의 그 센싱을 하기 위해서 스플릿 조건을 지금 5가지로 스플릿을 해서, 그러니까 정상 상태의 리니어 가이드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위치별 고장에 따른 그 고장의 그 고장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이상 상태의 컴포넌트도 다 만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하중에 대한 거, 그다음에 볼 빠짐에 대한 거, 윤활 부족에 대한 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각각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또 취득되는 데이터의 또 특성이 달라질 수 있어서, 지금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기준점으로 잡고 있는 것은 정상 상태에서 획득되는 데이터를 레퍼런스로 일단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스플릿에 따른 이상 상태의 데이터를 상대적인 어떤 편차를 일단 확인하는 작업을 일단 우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쓰는 이 센서는 뭐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보실 분 있어서 제가 가격을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일단 굉장히 비싼 장비입니다. 비싼 센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비싼 센서를 쓰다 보니까 사실 이 센서 자체의 데이터의 퀄리티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단계로 가려고 그러면 현재 그 센서는 쓰지 못하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저희가 최악의 상태에는 센서를 개발해야 되는, 그건 진짜 피하고 싶기는데, 그런 상황까지 갈 경우에는 1차 년도에 획득된 센서가 아마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대비 2차 년도에 뭔가 저가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데이터가 얼마만큼의 베리에이션을 갖는지가 아마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